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거는 지금 인동초인데요. 붉은 인동인데 인동이 겨울을 잘 견디고 이렇게 싹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겨울을 잘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2월 말인데요. 여기 벌써 이렇게 보면 목단인데 이렇게 벌써 싹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라일락도 이렇게 겨울 눈에서 벌써 별 내밀 것처럼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난초들도 벌써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싹이 나왔는데 막 개들이 밟아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몸을 준비하는 그런 새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강아지들이 막 햇빛을 즐기고 있어요. 공놀이 해달라고 막 공 가져오는데 야! 조심봐. 이제 잔디 싹도 나오겠죠. 우리 나라도 이렇게 문질러 달라고. 알았어. 너 뛰고 싶어? 뛰고 싶어, 초? (2020년에) 코로나가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뭐 개강을 연기한다, 스터디를 연기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저희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그 오프라인 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스터디는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학에서도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파일을 주셔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2학기가 되면서 그 줌을 활용한 그 상방향 교류가 되는 그런 줌을 통한 그런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시의 오원이 있으면 시경의 행로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한위 시대에 이르러 계속 다룰 수 있으려면은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는 거, 탄력성 있는 잠깐 여기에서요 일자 있잖아요. 인류 총명 예지 이렇게 했을 때요 일을 선생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셨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성부 선생님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일자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총명 예지하고 그 성을 다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원래 문법적으로 하려면요. 유일 총명 예지 이렇게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일유로 할 거냐 유일로 할 거냐. 근데 여기 부득이 일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일을요, 저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어떤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일을 혹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혹시, 유를 어떤이라고 해석하지 않나요? 있을 유자를 보통 어떤 뭐뭐 하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일이 있으니까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 총명예지 능진기성자 이러면 어떤 총명 사람한테 일이 있었어. 어떤 뭐 저거 한 사람이라도 해도 되지 않을까?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니어도 한 사람의 해도 되죠. 뭐 따지고 보면. 아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유일이 돼야 된다고 문법적으로. 아니 일도가 돼도 되지. 아니래요. 되죠. 안 된다는데요? 알아야 될 앱이 있잖아. 팟캐스트, 도서, 요거 뭐야? 연락처, 지도, 사진.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없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찍어야 되는 거지. 이걸로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지. 나 가봐. 기능 좀 알려줘. 카메라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봐. 아.
이번 겨울 동안에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의 어떤 연속성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연결지어서 하나의 주제로 묶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새로운 것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한림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번역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학교를 다녀왔고 대학원 입학을 할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입학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릴 그럴 생각으로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스터디들도 처음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보이스톡으로 그룹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룹톡이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잘 음질이 좋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호스트가 돼서 줌으로 그 스터디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줌이라는 것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가 모두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아주 3달간 치열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있고 이쪽 한문이나 그 유학과 관련된 쪽에서는 다 시험을 보는데 대체로 시험의 공통 그 과목은 사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서는 논어맹자 중용대학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해왔던 것들이고 그것을 현토나 그 표점 없이 원문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읽고 해석하는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고 이제 대체로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시험 방식이라서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무슨 면접도 전부 그 비대면으로 보고 그런 기계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과연 제대로 접속을 해서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대면으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식이 학교마다 전부 달라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로 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웹엑스로 하고 또 다른 학교는 뭐 줌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 우리 라떼들은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어떻게 깔고 또 어떻게 대기실에 입장해서 어떻게 면접까지 치러야 되는지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장에 입장을 하지 못해서 시험을 볼 수 없지는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걱정되니까 저희 이제 대학생 딸한테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시험 보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작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끝냈는데요. 그 과정은 녹화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봤는지 그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고 대체로 처음에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그 면접실로 들어가면 우리 교수님들 얼굴이 다 뜨고 그러면 질문하면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2, 3주 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저는 2군데에 다 합격을 했는데 또 고민이 되었죠.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고려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우리 때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지도교수를 먼저 정하고 지도교수를 정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교수님 선정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제 그 선생님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 학문적으로도 유명하셔서 그 선생님 방에 아주 그 연구생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전공은 그 산문이고요. 한문 시가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제 산문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마침 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스터디가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온오프 상으로 다 수업을 그 스터디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지난주에 가서 처음으로 그 스터디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많은 방에서 많이 모여서 할 수는 없고 방에 발표자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접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또 그 구글에서 구글 미트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스터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거는 좋은 점이 발표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날은 오프상으로 했는데 아주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왜냐면 그 방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발표하는 거를 보니까 그 수준이 뭐 거의 그냥 이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고 확실히 박사 과정 이상은 정말 너무나 전문적이구나. 그런 거를 느낄 정도로 실력들이 아주 출중하시고 또 마침 어떤 책을 그 출판하기 위한 2번째 스터디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렸고 이제 재검토하는 그런 스터디여서 정말 각주까지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다 박사과정 이상인 분들이 오셔서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저도 자극을 받은 아주 좋은 그런 스터디였습니다. 다음 주면 개강인데요. 이번 학기는 아마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고 또 뭐 실험 실습 있는 이런 과들에서는 이제 대면 비대면을 섞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공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동안 제가 워밍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겨울에 잠깐 제주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동백꽃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런 잔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 동백과 관련된 거죠. 제주도에는 벌써 2월에도 유채꽃이 피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동백은 거의 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릇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음 횟수에서는 그동안 제가 모아왔던 앤틱 티웨어 중에서 그 유명한 웨지우드하고 헤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들의 그릇 그런 것을 3회에 걸쳐서 보여드리려고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아주 정말 예쁜 것들 많거든요. 다음 유튜브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좋은 일들이 또 시작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